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KBO 리그 무대를 점령하고 미국으로 떠난 에릭 페디가 2시즌 만에 결국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페디 소식과 함께 페디 소식과 함께 역수출 신화를 쓴 외국인 선수들의 근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오늘 우한 투수인 에릭 페디를 지명할당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단은 이제 웨이버 기간 동안 페디에게 관심이 있는 팀이 있다면 트레이드 논의를 나눌 수 있고요. 만약에 원하는 팀이 없을 경우에는 페디는 세인트루이스 산하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페디는 지난 2023년이었죠.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한국 무대에서 뛰면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페디는 20승 6패 180.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을 했고요. 탈삼진도 209개를 잡아내면서 외국인 선수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과 함께 리그 MVP의 또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단일 시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페디는 활약을 바탕으로 다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렸고요. 결국 화이트삭스와 2년에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05억 원가량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고 다시 빅리그에 진출한 외국인 선수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페디가 받는 연봉 750만 달러는 역대 최고 규모의 계약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디는 화이트삭스와 계약한 이후에 한국 무대에서와는 다르게 커터와 또 싱커를 앞세워 맞춰 잡는 피칭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또 거뒀습니다. 전반기까지 화이트삭스에서 7승 4패 121.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11을 기록을 했는데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선발 블루칩 중에 하나로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세인트루이스, 다저스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세인트루이스로 둥지를 옮기게 됐는데요. 이때 다저스가 영입한 선수가 바로 코펙과 에드먼이었죠. 네, 페디는 이적 후에도 지난 시즌 2승 5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을 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결국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페디의 성적은 사실 최악에 가까웠었죠. 지난 5월 10일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완봉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 세부 지표가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요. 그 경기 이후에 12경기에서 승리 없이 7패만을 당했습니다. 6월에는 5경기에서 4패, 평균 자책점도 5.93을 기록을 했고요. 7월에도 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2.00으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일부 선수들을 지금 트레이드를 통해서 정리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올 시즌 3승 10패 평균 자책점 5.22에 그친 페디를 영입하기 위해서 유망주를 내줄 팀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 할당을 한 거겠죠. 만약 올해 방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페디는 올해 보장 연봉인 750만 달러는 모두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페디는 세인트루이스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든 다른 팀과 계약을 맺든 여러 갈림길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페디 선수가 한국 무대로의 복귀를 원한다면 보류권을 가지고 있는 원소속팀 이 NC 다이노스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페디 방출 소식과 함께 또 페디에 앞서 메이저리그에 역수출됐었던 외국인 선수들의 사례도 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굵직한 계약을 맺은 선수 위주로 저희가 한 명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 바로 NC 다이노스의 역대급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 선수인데요. 에릭 테임즈 선수 진짜 KBO 리그를 파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죠. 지난 2014년을 앞두고 1년에 1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 무대 진출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후에 테임즈는 한국에서 3시즌 동안 뛰면서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타율도 3시즌 평균이 3할 4푼 9리에 달했고요. 124홈런 그리고 382타점에 OPS도 1.172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던 2015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KBO 리그 최초로 40홈런 40도루를 넘어서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시즌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2016년을 끝으로 KBO 리그를 떠나서 미러키와 3년에 1,6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첫 시즌 미러키와 계약했을 때 첫 시즌에는 31홈런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후에도 거포 플래툰으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요. FA 자격을 얻은 테임즈 선수 2020년 워싱턴과 1년 400만 달러에 또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워싱턴에서는 또 크게 부진했어요. 그리고 시즌 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와
선수가 1년 120만 달러의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MPB까지도 또 문을 두드렸네요. 네, 하지만 테임즈는 이 불운이 따랐었죠. 요미우리 데뷔 첫 경기에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 불운이 있었고요. 이후에 요미우리로부터 당연하지만 방출이 됐고 이 재활 끝에 2022년 오클랜드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시즌 도중에 결국에 방출이 되고 말았고 2023년에는 결국에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테임즈 선수는 종종 메이저리그 구장에 방문해서 경기를 지켜보기도 하고 지난해 서울 시리즈가 열렸을 때는 한국에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메탈 밴드를 결성해서 그 일원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또 역시 NC 소속으로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바로 드류 루친스키 선수인데요. 루친스키도 2019년 NC 소속으로 처음 한국에 와서 2022 시즌까지 4시즌 동안 통산 53승을 거뒀고요. 평균 자책점 3.06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NC 다이노스의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이끈 선수이기도 했었죠. 네, 루친스키는 2023년을 앞두고 오클랜드와 보장계약 1년 300만 달러, 최대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부상자 명단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고요. 돌아와서도 4패, 18이닝 동안 9점대로 크게 부진했었습니다. 이후에 무릎 고관절 이상으로 60일자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었고 추가로 허리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었는데요. 오클랜드 입장에서는 300만 달러만 날린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루친스키는 2024년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역 시절에도 루친스키는 엄청난 낚시광으로 알려졌었잖아요. 요즘에도 인스타그램에 종종 낚시를 하는 사진이 올라오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또 롯데와 두산 소속으로 두 팀으로 옮겨가며 활약했던 조시 린드블럼 선수인데요. 린드블럼 선수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롯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은 또 두산에서 뛰었습니다. 두산에서 뛴 마지막 시즌 2019년에는 20승도 있었고요. 평균 자책점도 2.50을 기록하면서 MVP와 함께 2년 연속 또 투수 골든글러브를 석권하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린드블럼 선수 휴스턴과 토론토, 디트로이트, 에인절스 등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결국 미러키와 3년 912만 5천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다시 또 금이 환영에 성공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후 두 시즌 동안 린드블럼은 2승 4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6.39로 부진했고요. 마지막 시즌에는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다가 3년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2023년에 은퇴를 선언했고 미러키의 선수개발 보좌로 지난해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올해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 야구 코칭 관련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도와주면서 육성 부분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 부진 끝에 은퇴한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이어가는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 선수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켈리는 한국 무대 진출 전에 메이저리그를 밟아보지도 못한 마이너리거였습니다만 SK 와이번스 소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뛰면서 여러가지 발전을 또 이뤄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애리조나와 2+2 계약을 또 맺게 됐었죠. 네, 2년에 55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었던 켈리 선수는 애리조나가 남은 팀 옵션 2시즌을 모두 실행하면서 4년에 최대 1,450만 달러 대박을 쳤고요. 4년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2+1년에 최대 2,500만 달러 계약을 거머쥐면서 지금까지도 애리조나 선발진을 지키며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얻는 켈리는 올해도 9승 5패 그리고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하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트레이드 마감 시한 영입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을 딛고 또 다시 재기에 성공한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 플렉센 선수인데요. 플렉센 선수도 2020년 두산 베어스에서 뛰면서 8승 4패 평균 자책점 3.01로 활약을 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시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건강할 때에는 또 확실한 리그 에이스급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시즌 끝나고 플렉센 선수 시애틀과 2년 475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다시 또 메이저리그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플렉센은 2021년 시애틀에서의 첫 시즌은 14승 6패 평균 자책점도 3.61로 활약을 했습니다만 이듬해 젊은 선발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점 입지를 잃어갔었습니다. 플렉센은 2021년과 2022년 합산 300이닝을 넘기면서 2023년 8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실행하긴 했는데요. 2023년에 거듭된 부진으로 결국에 방출이 됐고요. 콜로라도와 화이트삭스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었었고요. 올 시즌을 앞두고는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대로 사라지나 했었는데 빅리그 로스터에 결국에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4월 30일 콜업 이후에 불펜으로 보직을 바꿔서 롱릴리프로서 6월 중순까지 무자책점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성적은 여전히 5승 1패, 평균자책점도 2.50으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플렉센도 페디처럼 부진 끝에 방출 통보를 받았지만 다시 또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페디 선수도 또 재기에 성공하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모두 한국 프로야구를 정복하고 다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이기는 했지만 활약을 또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 걸 보니까 또 메이저리그의 벽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덧붙여서 사실은 나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죠. 이 최전 성기를 KBO 리그에서 보낸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에이징 커브 때문에 좀 활약이 길게 이어지지 못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소개드린 선수 외에도 사실 미국에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고 다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맹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카일 하트는 부진하긴 하지만 에릭 라우어 기아에서의 활약과는 달리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트릭 앤스 그리고 브룩스 레일리도 얼마 전에 복귀를 했고 마이크 터크먼 같은 경우에도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 선수들이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잘 뛰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대에 이렇게 좀 잠시라도 연을 맺은 선수들 모두가 앞으로도 메이저리그에서 더 잘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처럼 또 주요 역수출 성공 외국인 선수들의 또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린 선수들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나는 선수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디 선수에 대한 의견도 또 댓글을 통해서 또 추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